왜 많은 남자들이 섹스 후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걸까요? 파트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무지함이 어떻게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섹스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육체적인 해방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 그들의 깊은 감정적 욕구를 말해주는 무언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섹스 중이 아니라 섹스 후의 조용한 몇 초 동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순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를 실망시킨다는 것을요. 이는 너무나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진실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섹스 후 여성의 몸은 이완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드러난 순간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몸짓이나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존재뿐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무정에서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감정적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도파민 분비를 경험합니다. 만족감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심지어는 초연함을 느낍니다. 이는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한편 그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그녀를 감정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적으로 당신과 결속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찾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침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열려있고 연약하고 심지어 신성하기까지 했지만 부재로 인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 부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차갑고 공허한 감정의 후퇴 말입니다. 친밀감을 사랑과 연결짓도록 교육받은 여성에게 이런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뢰하는 능력, 안전함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자신을 내어준 후 자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고 믿는 능력까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고 제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책임감 없이 친밀함을 원할까요? 어떤 남자가 그 보물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고 그 보물을 원할까요? 여자를 침대로 데려갈 만큼 강하다면 그 다음에 닥칠 일, 즉 그녀의 감정, 침묵, 두려움, 그리고 당신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감당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섹스 후 당신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잔해를 남깁니다. 저는 제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후유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후회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의미가 있어야 할 빈자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열정이 시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남성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경로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섹스 후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힘, 힘들 때, 차라리 몸을 뒤집거나 떠나고 싶을 때, 피곤하거나 부끄럽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가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시가 필요하지 않고 약속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몸이 만족했을 때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공간을 확보하고
여전히 그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섹스 후 감정적으로 드러낸다면 그녀는 어떤 육체적 행위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자에게 안전은 전의이고 안전은 친밀함이며 안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 옆에 누워 심장이 쿵쾅거리고 생각이 흩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 순간이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상처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욕망이 사라진 후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깨우는 것을 지켜냅니다. 왜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걸까요? 갈등의 혼돈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침묵 속에서 말이죠. 위험은 고함 소리와 싸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고 당신은 방 건너편에서 관심도 없는 것을 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비명도 문 닫는 소리도 없이 그저 공허함과 감정적 버림받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떠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감정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종종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당신은 침묵하고 그녀의 감정, 그녀의 욕구, 그녀의 고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대신 당신은 후퇴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에서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규칙적인 생활, 삶, 공유하는 일정을 쌓아왔지만 더 이상 영혼을 공유하지 않는 커플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데 지쳐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녀에게 분노합니다. 집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지 않고 죽은 듯합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렵고 외롭고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운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도 싸움을 벌이도록 교육받았지만 가장 힘든 전쟁은 언제나 내면의 전쟁, 즉 우리 자신의 감정적 비겁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남자들처럼 분노하고 비통하고 고립된 채 왜 그녀가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지 속으로 궁금해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 당신이 진실을 당신과 나누기보다 억누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당신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꽃도, 휴가도,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몸매를 가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잔혹하고도 근본적인 솔직함, 당신의 허물을 벗기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의 진실을 알고 싶어. 비록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말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남자가 화가 나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져 내릴 때에도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움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남자가 믿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그녀가 따르고 갈망할 남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매력적이고 치유적이며 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편할 때에도 그녀의 정서적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감정이 당신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자는 실수와 단점을 용서하지만 당신이 필요했을 때, 당신이 곁에 없었을 때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특히 힘들 때에도 당신의 곁에 있어 주세요. 솔직함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불편함을 피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나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주침을 피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징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왜 우리는 정체된 관계에 갇혀 있는지, 왜 아무것도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왜 불꽃이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 차갑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고통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진실을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벽을 쌓다가 어느 날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의 벽, 자존심의 벽,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괜찮아라는 벽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이 관계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솔직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쌓고 있는 걸까요? 파트너십을 쌓는 게 아니라 감옥을 짓는 겁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짓말, 모든 것을 회피해도 괜찮다는 거짓말, 진실을 깊이 묻어두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선택하고 반쪽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이 쉬운 일, 편안한 일, 편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은 폭풍 속에 서서 진실의 불편함을 마주하고 나는 여기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배신, 바람, 엄청난 신뢰의 배신 같은 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문제들입니다. 침묵, 말하지 않은 것들, 몇 년 동안 조용히 꿔다가는 해결되지 않은 원망,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무관심, 그리고 솔직해지려는 힘들고 불편한 노력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어색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취약함 없이는 친밀함을 가질 수 없고 용기 없이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관계는 그저 쇼, 일상,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얽힌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맞춰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솔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파트너에게 평소에 숨기는 엉망이고 흠이 많고 불완전한 당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인정받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 진실을 밝히고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난도 가식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진실을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 벽을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함정과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 모두 깨어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악의 일은 싸우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피해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속되고 발전하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진실, 힘든 진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솔직해지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이 쌓아온 그 벽이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테니까요. 당신의 관계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머릿속에 그려낸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바로 당신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들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좌절하고 외롭고 붕괴하게 됩니다. 진실은 어렵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랑은 동화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영혼을 뒤흔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동화 같은 관계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느라, 관계 속 모든 문제가 오래 기다리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요.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거예요.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온갖 욕구의 무게에 짓눌려 익사할 때까지요. 그리고 왜 모든 게 무너졌는지 의아해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는 진정한 친밀함의 적입니다. 어려운 일은 건너뛸 수 없고 갈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갈등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네, 불편하고 네,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없다면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맞서고 파트너의 결점, 그리고 자신의 결점이라는 심연을 응시하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점과 고통에 맞설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정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이 당신을 진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감정을 묻어두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감정적 고갈, 고립,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신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정하고 깊은 솔직함 없이는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취약함 없이는 꽃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가장 나쁜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복잡성, 좋은 면, 나쁜 면, 추한 면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하고, 파트너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바로 거기에서 쌓입니다. 편안한 순간이나 낭만적인 몸짓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이 드러나는 고요하고 고요한 순간, 갈등, 눈물, 사과 속에서 말입니다. 신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할 때 쌓입니다. 만약 솔직함이 부재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 토대가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갇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속이는 것을 멈추세요. 힘든 노력이나 불편한 대화, 변화 없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가지치기,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불편함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감옥으로 변할 때까지 현실을 계속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혹독한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숨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고요한 고통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을 숨길 때마다, 진정성에서 물러날 때마다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망치고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가식을 계속할 건가요? 언제까지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작은 척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건가요? 왜냐하면 가장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피, 기만 또는 연약함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노력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마법도 동화 같은 결말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관계라는 껍데기뿐입니다. 그 관계는 연약하고 첫 번째 진짜 폭풍이 닥치면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실을 숨기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거절, 비판,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기고 가면을 쓰고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파트너가 그런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문제는 결국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취약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벽을 쌓고 파트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에게 자신을 숨기고 두려움, 욕망, 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트너와 단절되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신 자신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갈망하는 깊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친밀감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왜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 결점, 그리고 고통에 맞섰고 그 덕분에 더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성장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쉬운 순간이나 그림처럼 완벽한 로맨스의 순간이 아니라 진실에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순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파트너도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마법은 바로 거기에 있지만 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으며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덧없는 연결, 단순한 피상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면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취약함은 모든 진실의 기반이며 사랑의 열쇠이자 성장의 열쇠이며 중요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척하는 걸 멈추고 어중간한 해결책에 안주하는 걸 멈추고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안주하는 것도 멈추자. 진짜 무언가를 원한다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무언가를 원한다면 두려움과 가식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실을 보여줄 만큼 용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삶, 항상 숨기고 가장하고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당신을 파괴할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취약함과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장은 두려움의 반대편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숨어서 무엇이 있었을지 궁금해할 것인가이다.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다. 왜 많은 남자들이 섹스 후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걸까요? 파트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무지함이 어떻게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섹스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육체적인 해방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 그들의 깊은 감정적 욕구를 말해주는 무언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섹스 중이 아니라 섹스 후의 조용한 몇 초 동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순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를 실망시킨다는 것을요. 이는 너무나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진실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섹스 후 여성의 몸은 이완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드러난 순간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몸짓이나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존재뿐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무정에서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감정적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도파민 분비를 경험합니다. 만족감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심지어는 초연함을 느낍니다. 이는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한편 그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그녀를 감정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적으로 당신과 결속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찾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침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열려있고 연약하고 심지어 신성하기까지 했지만 부재로 인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 부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차갑고 공허한 감정의 후퇴 말입니다. 친밀감을 사랑과 연결짓도록 교육받은 여성에게 이런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뢰하는 능력, 안전함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자신을 내어준 후 자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고 믿는 능력까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고 제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책임감 없이 친밀함을 원할까요? 어떤 남자가 그 보물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고 그 보물을 원할까요? 여자를 침대로 데려갈 만큼 강하다면 그 다음에 닥칠 일, 즉 그녀의 감정, 침묵, 두려움, 그리고 당신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감당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섹스 후 당신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잔해를 남깁니다. 저는 제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후유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후회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의미가 있어야 할 빈자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열정이 시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남성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경로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섹스 후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힘들 때, 차라리 몸을 뒤집거나 떠나고 싶을 때, 피곤하거나 부끄럽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가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시가 필요하지 않고 약속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몸이 만족했을 때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공간을 확보하고 여전히 그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섹스 후 감정적으로 드러낸다면 그녀는 어떤 육체적 행위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자에게 안전은 전희이고 안전은 친밀함이며 안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 옆에 누워 심장이 쿵쾅거리고 생각이 흩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 순간이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상처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욕망이 사라진 후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깨우는 것을 지켜냅니다. 왜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걸까요? 갈등의 혼돈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침묵 속에서 말이죠. 위험은 고함 소리와 싸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고 당신은 방 건너편에서 관심도 없는 것을 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비명도 문 닫는 소리도 없이 그저 공허함과 감정적 버림받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떠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감정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종종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당신은 침묵하고 그녀의 감정, 그녀의 욕구, 그녀의 고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대신 당신은 후퇴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에서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규칙적인 생활, 삶, 공유하는 일정을 쌓아왔지만 더 이상 영혼을 공유하지 않는 커플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데 지쳐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녀에게 분노합니다. 집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지 않고 죽은 듯합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렵고 외롭고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운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도 싸움을 벌이도록 교육받았지만 가장 힘든 전쟁은 언제나 내면의 전쟁, 즉 우리 자신의 감정적 비겁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남자들처럼 분노하고 비통하고 고립된 채 왜 그녀가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지 속으로 궁금해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 당신이 진실을 당신과 나누기보다 억누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당신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꽃도, 휴가도,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몸매를 가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잔혹하고도 근본적인 솔직함, 당신의 허물을 벗기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의 진실을 알고 싶어. 비록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말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남자가 화가 나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져 내릴 때에도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움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남자가 믿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그녀가 따르고 갈망할 남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매력적이고 치유적이며 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편할 때에도 그녀의 정서적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감정이 당신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자는 실수와 단점을 용서하지만 당신이 필요했을 때, 당신이 곁에 없었을 때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특히 힘들 때에도 당신의 곁에 있어 주세요. 솔직함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불편함을 피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나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주침을 피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징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왜 우리는 정체된 관계에 갇혀 있는지, 왜 아무것도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왜 불꽃이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 차갑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고통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진실을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벽을 쌓다가 어느 날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의 벽, 자존심의 벽,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괜찮아라는 벽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이 관계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솔직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쌓고 있는 걸까요? 파트너십을 쌓는 게 아니라 감옥을 짓는 겁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짓말, 모든 것을 회피해도 괜찮다는 거짓말, 진실을 깊이 묻어두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선택하고 반쪽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이 쉬운 일, 편안한 일, 편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은 폭풍 속에 서서 진실의 불편함을 마주하고 나는 여기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배신, 바람, 엄청난 신뢰의 배신 같은 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문제들입니다. 침묵, 말하지 않은 것들, 몇 년 동안 조용히 꿔다가는 해결되지 않은 원망,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무관심, 그리고 솔직해지려는 힘들고 불편한 노력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어색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취약함 없이는 친밀함을 가질 수 없고 용기 없이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관계는 그저 쇼, 일상,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얽힌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맞춰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솔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파트너에게 평소에 숨기는 엉망이고 흠이 많고 불완전한 당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인정받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 진실을 밝히고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난도 가식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진실을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함정과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 모두 깨어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악의 일은 싸우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피해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속되고 발전하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진실, 힘든 진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솔직해지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이 쌓아온 그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테니까요. 당신의 관계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머릿속에 그려낸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바로 당신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들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좌절하고 외롭고 붕괴하게 됩니다. 진실은 어렵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랑은 동화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영혼을 뒤흔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동화 같은 관계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느라, 관계 속 모든 문제가 오래 기다리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요.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거예요.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온갖 욕구의 무게에 짓눌려 익사할 때까지요. 그리고 왜 모든 게 무너졌는지 의아해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는 진정한 친밀함의 적입니다. 어려운 일은 건너뛸 수 없고 갈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갈등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네, 불편하고 네,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없다면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맞서고 파트너의 결점, 그리고 자신의 결점이라는 심연을 응시하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점과 고통에 맞설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정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이 당신을 진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감정을 묻어두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감정적 고갈, 고립,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신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정하고 깊은 솔직함 없이는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취약함 없이는 꽃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가장 나쁜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복잡성, 좋은 면, 나쁜 면, 추한 면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하고 파트너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바로 거기에서 쌓입니다. 편안한 순간이나 낭만적인 몸짓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이 드러나는 고요하고 고요한 순간, 갈등, 눈물, 사과 속에서 말입니다. 신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할 때 쌓입니다. 만약 솔직함이 부재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 토대가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갇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속이는 것을 멈추세요. 힘든 노력이나 불편한 대화, 변화 없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가지치기,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불편함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감옥으로 변할 때까지 현실을 계속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혹독한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숨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고요한 고통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을 숨길 때마다, 진정성에서 물러날 때마다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망치고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가식을 계속할 건가요? 언제까지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작은 척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건가요? 왜냐하면 가장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피, 기만 또는 연약함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노력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마법도 동화 같은 결말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관계라는 껍데기뿐입니다. 그 관계는 연약하고 첫 번째 진짜 폭풍이 닥치면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실을 숨기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거절, 비판,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기고 가면을 쓰고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파트너가 그런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문제는 결국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취약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벽을 쌓고 파트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에게 자신을 숨기고 두려움, 욕망, 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트너와 단절되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신 자신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갈망하는 깊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친밀감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왜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 결점, 그리고 고통에 맞섰고 그 덕분에 더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성장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쉬운 순간이나 그림처럼 완벽한 로맨스의 순간이 아니라
진실에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순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파트너도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마법은 바로 거기에 있지만 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으며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덧없는 연결, 단순한 피상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면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취약함은 모든 진실의 기반이며 사랑의 열쇠이자 성장의 열쇠이며 중요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척하는 걸 멈추고 어중간한 해결책에 안주하는 걸 멈추고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안주하는 것도 멈추자. 진짜 무언가를 원한다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무언가를 원한다면 두려움과 가식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실을 보여줄 만큼 용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삶, 항상 숨기고 가장하고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당신을 파괴할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취약함과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장은 두려움의 반대편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숨어서 무엇이 있었을지 궁금해할 것인가이다.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다. 왜 많은 남자들이 섹스 후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걸까요? 파트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무지함이 어떻게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섹스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육체적인 해방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 그들의 깊은 감정적 욕구를 말해주는 무언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섹스 중이 아니라 섹스 후의 조용한 몇 초 동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순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를 실망시킨다는 것을요. 이는 너무나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진실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섹스 후 여성의 몸은 이완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드러난 순간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몸짓이나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존재뿐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무정에서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감정적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도파민 분비를 경험합니다. 만족감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심지어는 초연함을 느낍니다. 이는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한편 그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그녀를 감정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적으로 당신과 결속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찾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침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열려있고 연약하고 심지어 신성하기까지 했지만 부재로 인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 부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차갑고 공허한 감정의 후퇴 말입니다. 친밀감을 사랑과 연결짓도록 교육받은 여성에게 이런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뢰하는 능력, 안전함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자신을 내어준 후 자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고 믿는 능력까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고 제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책임감 없이 친밀함을 원할까요? 어떤 남자가 그 보물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고 그 보물을 원할까요? 여자를 침대로 데려갈 만큼 강하다면 그 다음에 닥칠 일, 즉 그녀의 감정, 침묵, 두려움, 그리고 당신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감당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섹스 후 당신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잔해를 남깁니다. 저는 제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후유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후회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의미가 있어야 할 빈자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열정이 시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남성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경로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섹스 후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힘들 때, 차라리 몸을 뒤집거나 떠나고 싶을 때, 피곤하거나 부끄럽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가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시가 필요하지 않고 약속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몸이 만족했을 때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공간을 확보하고 여전히 그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섹스 후 감정적으로 드러낸다면 그녀는 어떤 육체적 행위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자에게 안전은 전희이고 안전은 친밀함이며 안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 옆에 누워 심장이 쿵쾅거리고 생각이 흩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 순간이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상처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욕망이 사라진 후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깨우는 것을 지켜냅니다. 왜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걸까요? 갈등의 혼돈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침묵 속에서 말이죠. 위험은 고함 소리와 싸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고 당신은 방 건너편에서 관심도 없는 것을 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비명도 문 닫는 소리도 없이 그저 공허함과 감정적 버림받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떠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감정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종종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당신은 침묵하고 그녀의 감정, 그녀의 욕구, 그녀의 고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대신 당신은 후퇴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에서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규칙적인 생활, 삶, 공유하는 일정을 쌓아왔지만 더 이상 영혼을 공유하지 않는 커플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데 지쳐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녀에게 분노합니다. 집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지 않고 죽은 듯합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렵고 외롭고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운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도 싸움을 벌이도록 교육받았지만 가장 힘든 전쟁은 언제나 내면의 전쟁, 즉 우리 자신의 감정적 비겁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남자들처럼 분노하고 비통하고 고립된 채
왜 그녀가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지 속으로 궁금해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 당신이 진실을 당신과 나누기보다 억누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당신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꽃도, 휴가도,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몸매를 가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잔혹하고도 근본적인 솔직함, 당신의 허물을 벗기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의 진실을 알고 싶어. 비록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말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남자가 화가 나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져 내릴 때에도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움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남자가 믿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그녀가 따르고 갈망할 남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매력적이고 치유적이며 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편할 때에도 그녀의 정서적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감정이 당신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자는 실수와 단점을 용서하지만 당신이 필요했을 때, 당신이 곁에 없었을 때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특히 힘들 때에도 당신의 곁에 있어 주세요. 솔직함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불편함을 피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나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주침을 피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징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왜 우리는 정체된 관계에 갇혀 있는지, 왜 아무것도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왜 불꽃이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 차갑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고통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진실을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벽을 쌓다가 어느 날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의 벽, 자존심의 벽,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괜찮아라는 벽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이 관계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솔직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쌓고 있는 걸까요? 파트너십을 쌓는 게 아니라 감옥을 짓는 겁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짓말, 모든 것을 회피해도 괜찮다는 거짓말, 진실을 깊이 묻어두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선택하고 반쪽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이 쉬운 일, 편안한 일, 편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은 폭풍 속에 서서 진실의 불편함을 마주하고 나는 여기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배신, 바람, 엄청난 신뢰의 배신 같은 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문제들입니다. 침묵, 말하지 않은 것들, 몇 년 동안 조용히 꿔다가는 해결되지 않은 원망,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무관심, 그리고 솔직해지려는 힘들고 불편한 노력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어색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취약함 없이는 친밀함을 가질 수 없고 용기 없이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관계는 그저 쇼, 일상,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얽힌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맞춰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솔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파트너에게 평소에 숨기는 엉망이고 흠이 많고 불완전한 당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인정받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 진실을 밝히고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난도 가식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진실을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함정과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 모두 깨어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악의 일은 싸우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피해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속되고 발전하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진실, 힘든 진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솔직해지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이 쌓아온 그 벽이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테니까요. 당신의 관계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머릿속에 그려낸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바로 당신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들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좌절하고 외롭고 붕괴하게 됩니다. 진실은 어렵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랑은 동화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영혼을 뒤흔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동화 같은 관계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느라, 관계 속 모든 문제가 오래 기다리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요.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거예요.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온갖 욕구의 무게에 짓눌려 익사할 때까지요. 그리고 왜 모든 게 무너졌는지 의아해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는 진정한 친밀함의 적입니다. 어려운 일은 건너뛸 수 없고 갈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갈등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네, 불편하고 네,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없다면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맞서고 파트너의 결점, 그리고 자신의 결점이라는 심연을 응시하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점과 고통에 맞설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정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이 당신을 진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감정을 묻어두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감정적 고갈, 고립,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신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정하고 깊은 솔직함 없이는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취약함 없이는 꽃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가장 나쁜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복잡성, 좋은 면, 나쁜 면, 추한 면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하고, 파트너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바로 거기에서 쌓입니다. 편안한 순간이나 낭만적인 몸짓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이 드러나는 고요하고 고요한 순간, 갈등, 눈물, 사과 속에서 말입니다. 신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할 때 쌓입니다. 만약 솔직함이 부재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 토대가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갇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속이는 것을 멈추세요. 힘든 노력이나 불편한 대화, 변화 없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가지치기,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불편함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감옥으로 변할 때까지 현실을 계속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혹독한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숨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고요한 고통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을 숨길 때마다, 진정성에서 물러날 때마다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망치고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가식을 계속할 건가요? 언제까지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작은 척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건가요? 왜냐하면 가장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피, 기만 또는 연약함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노력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마법도 동화 같은 결말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관계라는 껍데기뿐입니다. 그 관계는 연약하고 첫 번째 진짜 폭풍이 닥치면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실을 숨기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거절, 비판,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기고 가면을 쓰고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파트너가 그런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문제는 결국 깨지고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취약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벽을 쌓고 파트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에게 자신을 숨기고 두려움, 욕망, 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트너와 단절되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신 자신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갈망하는 깊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친밀감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왜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 결점, 그리고 고통에 맞섰고 그 덕분에 더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성장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쉬운 순간이나 그림처럼 완벽한 로맨스의 순간이 아니라 진실에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순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파트너도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마법은 바로 거기에 있지만 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으며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덧없는 연결, 단순한 피상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면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취약함은 모든 진실의 기반이며 사랑의 열쇠이자 성장의 열쇠이며 중요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척하는 걸 멈추고 어중간한 해결책에 안주하는 걸 멈추고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안주하는 것도 멈추자. 진짜 무언가를 원한다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무언가를 원한다면 두려움과 가식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실을 보여줄 만큼 용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삶, 항상 숨기고 가장하고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당신을 파괴할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취약함과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장은 두려움의 반대편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숨어서 무엇이 있었을지 궁금해할 것인가이다.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다. 왜 많은 남자들이 섹스 후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걸까요? 파트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무지함이 어떻게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섹스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육체적인 해방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성들은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무언가, 그들의 깊은 감정적 욕구를 말해주는 무언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섹스 중이 아니라 섹스 후의 조용한 몇 초 동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순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를 실망시킨다는 것을요. 이는 너무나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진실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섹스 후 여성의 몸은 이완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드러난 순간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몸짓이나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존재뿐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무정에서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감정적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도파민 분비를 경험합니다. 만족감이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심지어는 초연함을 느낍니다. 이는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한편 그녀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그녀를 감정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적으로 당신과 결속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찾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침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열려있고 연약하고 심지어 신성하기까지 했지만 부재로 인해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 부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차갑고 공허한 감정의 후퇴 말입니다. 친밀감을 사랑과 연결짓도록 교육받은 여성에게 이런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뢰하는 능력, 안전함을 느끼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자신을 내어준 후 자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고 믿는 능력까지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 말을 듣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고 제 책임도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책임감 없이 친밀함을 원할까요? 어떤 남자가 그 보물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고 그 보물을 원할까요? 여자를 침대로 데려갈 만큼 강하다면 그 다음에 닥칠 일, 즉 그녀의 감정, 침묵, 두려움, 그리고 당신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감당할 만큼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섹스 후 당신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잔해를 남깁니다. 저는 제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후유증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후회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의미가 있어야 할 빈자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여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열정이 시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남성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같은 경로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섹스 후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힘, 힘들 때, 차라리 몸을 뒤집거나 떠나고 싶을 때, 피곤하거나 부끄럽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가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시가 필요하지 않고 약속 반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몸이 만족했을 때 당신의 심장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공간을 확보하고 여전히 그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섹스 후 감정적으로 드러낸다면 그녀는 어떤 육체적 행위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여자에게 안전은 전의이고 안전은 친밀함이며 안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 옆에 누워 심장이 쿵쾅거리고 생각이 흩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음에 당신이 하는 행동이 그 순간이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상처로 남을지를 결정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욕망이 사라진 후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깨우는 것을 지켜냅니다. 왜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걸까요? 갈등의 혼돈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침묵 속에서 말이죠. 위험은 고함 소리와 싸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고 당신은 방 건너편에서 관심도 없는 것을 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비명도 문 닫는 소리도 없이 그저 공허함과 감정적 버림받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떠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하는 말이나 감정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종종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당신은 침묵하고 그녀의 감정, 그녀의 욕구, 그녀의 고통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대신 당신은 후퇴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다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에서 이런 모습을 늘 봅니다. 규칙적인 생활, 삶, 공유하는 일정을 쌓아왔지만 더 이상 영혼을 공유하지 않는 커플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는 데 지쳐 말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녀에게 분노합니다. 집은 조용하지만 평화롭지 않고 죽은 듯합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할 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두렵고 외롭고 더 이상 당신에게 다가갈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배운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 밖에서도 싸움을 벌이도록 교육받았지만 가장 힘든 전쟁은 언제나 내면의 전쟁, 즉 우리 자신의 감정적 비겁함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감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남자들처럼 분노하고 비통하고 고립된 채 왜 그녀가 당신을 예전처럼 보지 않는지 속으로 궁금해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 당신이 진실을 당신과 나누기보다 억누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부터 당신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꽃도, 휴가도,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몸매를 가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잔혹하고도 근본적인 솔직함, 당신의 허물을 벗기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거야. 이게 내가 인정하기 두려운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의 진실을 알고 싶어. 비록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라고 말하는 그런 솔직한 말입니다. 이것이 친밀함이 말이 아니라 용기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남자가 화가 나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져 내릴 때에도 파트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움찔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남자가 믿을 수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그녀가 따르고 갈망할 남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매력적이고 치유적이며 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치 않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편할 때에도 그녀의 정서적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 감정이 당신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여자는 실수와 단점을 용서하지만 당신이 필요했을 때, 당신이 곁에 없었을 때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특히 힘들 때에도 당신의 곁에 있어 주세요. 솔직함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친밀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불편함을 피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나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주침을 피하고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징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왜 우리는 정체된 관계에 갇혀 있는지, 왜 아무것도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왜 불꽃이 사라졌는지 궁금해합니다. 여기 차갑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그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종종 고통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진실을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천천히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벽을 쌓다가 어느 날 그 벽이 너무 높아져서 더 이상 함께 있는 사람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의 벽, 자존심의 벽,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괜찮아라는 벽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이 관계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솔직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쌓고 있는 걸까요? 파트너십을 쌓는 게 아니라 감옥을 짓는 겁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짓말, 모든 것을 회피해도 괜찮다는 거짓말, 진실을 깊이 묻어두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에서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면 당신은 사실상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선택하고 반쪽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신이 쉬운 일, 편안한 일, 편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은 폭풍 속에 서서 진실의 불편함을 마주하고 나는 여기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배신, 바람, 엄청난 신뢰의 배신 같은 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은 문제들입니다. 침묵, 말하지 않은 것들, 몇 년 동안 조용히 꿔다가는 해결되지 않은 원망,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무관심, 그리고 솔직해지려는 힘들고 불편한 노력을 거부하는 것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진실에 직면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어색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취약함 없이는 친밀함을 가질 수 없고 용기 없이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는 관계는 그저 쇼, 일상,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얽힌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맞춰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매일 모든 일에 대해 철저하게 솔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파트너에게 평소에 숨기는 엉망이고 흠이 많고 불완전한 당신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인정받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 진실을 밝히고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난도 가식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진실을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그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함정과 감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 모두 깨어나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악의 일은 싸우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피해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속되고 발전하는 관계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진실, 힘든 진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솔직해지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이 쌓아온 그 벽돌 하나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무너질 테니까요. 당신의 관계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머릿속에 그려낸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바로 당신이 누구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들었는지에 대한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좌절하고 외롭고 붕괴하게 됩니다. 진실은 어렵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사랑은 동화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영혼을 뒤흔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동화 같은 관계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느라, 관계 속 모든 문제가 오래 기다리면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요.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거예요. 결국 당신을 집어삼킬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분노,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온갖 욕구의 무게에 짓눌려 익사할 때까지요. 그리고 왜 모든 게 무너졌는지 의아해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피는 진정한 친밀함의 적입니다. 어려운 일은 건너뛸 수 없고 갈등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갈등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네, 불편하고 네,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없다면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맞서고 파트너의 결점, 그리고 자신의 결점이라는 심연을 응시하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결점과 고통에 맞설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여정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이 당신을 진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진심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감정을 묻어두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감정적 고갈, 고립,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는 신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정하고 깊은 솔직함 없이는 성공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취약함 없이는 꽃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가장 나쁜 부분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복잡성, 좋은 면, 나쁜 면, 추한 면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하고, 파트너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바로 거기에서 쌓입니다. 편안한 순간이나 낭만적인 몸짓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이 드러나는 고요하고 고요한 순간, 갈등, 눈물, 사과 속에서 말입니다. 신뢰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할 때 쌓입니다. 만약 솔직함이 부재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그 토대가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갇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속이는 것을 멈추세요. 힘든 노력이나 불편한 대화, 변화 없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끊임없는 보살핌, 끊임없는 가지치기,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입니다. 당신은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불편함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감옥으로 변할 때까지 현실을 계속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혹독한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숨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에 고요한 고통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당신이 자신의 취약점을 숨길 때마다, 진정성에서 물러날 때마다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망치고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가식을 계속할 건가요? 언제까지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작은 척하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건가요? 왜냐하면 가장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피, 기만 또는 연약함을 기반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노력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관계란 없습니다. 마법도 동화 같은 결말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관계라는 껍데기뿐입니다. 그 관계는 연약하고 첫 번째 진짜 폭풍이 닥치면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실을 숨기기로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거절, 비판,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기고 가면을 쓰고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파트너가 그런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환상입니다. 환상의 문제는 결국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관계 속에서 취약해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벽을 쌓고 파트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에게 자신을 숨기고 두려움, 욕망, 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트너와 단절되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신 자신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갈망하는 깊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친밀감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의 힘,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왜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 결점, 그리고 고통에 맞섰고 그 덕분에 더 강해져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성장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쉬운 순간이나 그림처럼 완벽한 로맨스의 순간이 아니라 진실에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순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파트너도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마법은 바로 거기에 있지만 쉽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으며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덧없는 연결, 단순한 피상적인 상호작용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면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취약함은 모든 진실의 기반이며 사랑의 열쇠이자 성장의 열쇠이며 중요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척하는 걸 멈추고 어중간한 해결책에 안주하는 걸 멈추고 환상에 불과한 관계에 안주하는 것도 멈추자. 진짜 무언가를 원한다면, 시간의 시험을 견뎌낼 무언가를 원한다면 두려움과 가식의 껍질을 벗겨내야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실을 보여줄 만큼 용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삶, 항상 숨기고 가장하고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당신을 파괴할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자신의 취약함과 어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에서 오는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장은 두려움의 반대편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숨어서 무엇이 있었을지 궁금해할 것인가이다. 지금이 바로 결정할 때다.